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4월 10일 선거에 대해서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오늘 또 투표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투표 분석은 경기도 고양시 병지역이 되겠습니다. 병지역인데요.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후보, 국민의힘 김종혁 후보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후보들의 간단한 그 이력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이기헌 후보는요, 경희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지냈죠. 그리고 정치에 입문한 것이 김근태 의원의 비서로 시작해서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다양한 직책을 맡으면서 임무를 수행하고요. 능력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공천을 받아가지고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당선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22대에 당선됐으니까 초선 의원이 되겠죠. 그런데 민주당에서 국장, 조직국장, 무슨 다양한 직책을 맡아서 임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민주당의 그런 살림을 잘 아는 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김종혁 후보는 고양시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지요. 이분은 언론인 출신입니다. JTBC도 있었고 과거에 중앙일보 편집국장도 했기 때문에 언론인인데요. 지금 그 국민의힘 조직부총장을 맡고 있으면서 고양시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떨어졌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낙선자들, 당선자들, 낙선자들 모임을 했잖아요. 여의도 연구원에서. 이때 아마 이럴 거예요. 후보들이 자기가 당선이 되면 자기가 인기가 좋고 열심히 해서 당선되고 떨어지면 상대방 핑계를 대는 겁니다. 그 김정욱 후보 말이죠. 대통령 핑계를 대는 거지요. 대통령의 그런 그 정체성 때문에 떨어졌다. 대통령과 선거 유세를 하다 보니까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싫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 이거는 김정혁 후보 하나의 변명입니다. 지금 투표 조사를 해보니까요. 김종혁 후보가 이겼어요. 지금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서울이라든가 경기 지역, 그리고 이제 수도권 이외의 지역, 이런 지역에 참 이 사람들이 말이죠. 선거관리위원회 그 범죄 집단에서 말이죠. 더불어민주당의 진짜 표, 3표를 투표할 때 1표를 집어넣는 거예요. 가짜 투표를. 경기도 지역은 4표를 진짜 투표한 4표수에 1표를 집어넣는데요. 이 고양시의 병에서는 이기헌 후보를 무조건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 나쁜 놈들이 3표당 1표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방송했잖아요. 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말이죠. 후보들이 어느 지역이냐, 그 선거 로컬이 어느 지역이냐, 그리고 그 지역의 특성이 있어요. 특성. 그 지역의 국민들의 그 여러 가지 그 특성이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후보자가 누구냐,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와 국민의힘의 후보가 누구냐. 그리고 그 후보들의 성향별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또 이런 걸 자꾸 캐다 보니까요. 새로운 정보들이 나오는 겁니다. 아마 이네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런 전산팀이죠. 전산팀. 아마 이런 데서는 상상을 못할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하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요. 발표한 거는 이기헌 후보가 85,134표를 얻었다. 김종혁 후보가 72,000
332표를 얻었다. 특히 언론인 출신 김종혁 후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고양시 병입니다. 이 동네가 어디냐면요. 백석 1동, 백석 2동, 마두 1동, 마두 2동, 장항 1동, 장항 2동, 고봉동, 일산 2동, 중산 1동, 중산 2동 지역의 고양시 주민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김종혁 후보가 이 내용을 보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85,130표, 김종혁 후보가 72,332표. 그래서 몇 표 이겼느냐? 12,802표로 압승했다고 나왔습니다. 언론에서는요, 이렇게 나왔죠. 이견 후보 54.06%를 얻고, 김종혁 후보가 45.93인가요? 45.93을 얻어서 몇 퍼센트 차이가 나느냐? 8.13% 차이로 이겼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요. 이기현 후보가 69,671표를 얻은 것으로 조사가 되고요. 김종혁 후보는 75,165표를 얻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득표율을 보니까 이기현 후보 48.10% 얻고 김종혁 후보가 51.89%를 얻어서 얼마를 이겼느냐? 5,494표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번 계산했는데요. 이기현 후보하고 김종혁 후보는 완전히 선거관리위원회가 숫자가 상당히 혼란스러운 숫자입니다. 뒤죽박죽이 됐어요. 그래서 이 숫자도 정확하진 않고요. 약간 오차범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5,000표는 분명히 넘었습니다. 5,000표 이상으로 김종혁 후보가 당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이 자료가 이거 지금 오전 내내 지금 작성한 자료입니다. 이게 지금 몇 시간이 걸렸습니까? 이걸 밝히기 위해서 한 4-5시간을 지금 투입해서 여러분들에게 짧은 시간에 전해드리는 거니까 국민들이 이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국민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이 대한민국이 곧바로 서는 것입니다. 자, 결론 말씀드렸습니다. 김종혁 후보가 5,000표 이상으로 압승했는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기현 후보가 12,000표 이상 12,802표로 이겼다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숫자는 다 엉터리 숫자입니다. 이거 엉터리 숫자. 엉터리 숫자입니다. 이런 게 지금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전산팀 이거 전산팀 자수해라 자수. 자수해야 돼. 자, 여러분 어떻게 조작을 했는가? 경기도는 주로 4표당 진짜표 4표 이런 겁니다. 첫 번째 한 사람, 두 번째 선거 한 사람, 세 번째 선거 한 사람, 네 번째 선거를 한 그러니까 4사람 선거할 때 하나씩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플러스가 아니라 1번, 2번, 3번, 4번 투표를 하면 한 사람 들어가고 5번, 6번, 7번, 8번 할 때 또 한 사람 넘어가고 9번, 10번, 11번, 12번 이렇게 12명 할 때 플러스 셋. 그러니까 4사람 하면 하나가 늘어나고 8사람 하면 2명이 늘어나고 12명이 하면 3명이 늘어가고 그러면 13번째, 14번째, 15번째, 16번째 할 때 하나 들어가니까 4표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16명이 투표하게 되면 4명이 가짜 투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했느냐? 3명당 하나씩 넣었어요. 3명당.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할 때 플러스 하나 하고, 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할 때 또 하나 하니까 결과적으로 2가 되고, 일곱, 여덟, 아홉 번째 9명이 투표할 때 플러스 1이니까 결과적으로 세 사람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결론, 세 사람이 여기 지금 경기 고양시 병에서 세 사람이 투표할 때마다 한 사람 가짜 투표, 일용 투표를 넣은 겁니다, 여러분. 자, 결론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들도 누구나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고등수학이 필요가 없어요. 뭐 2차 방식, 3차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숫자만 초등학생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 가지고요. 자, 거소 선상투표입니다. 이거 말씀드리고 결론 말씀드릴게요. 이기현 후보 181표 얻었습니다. 김종혁 후보 209표 얻었습니다. 자, 이거는 이건 손 안 댔습니다.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관외 사전투표입니다. 관외 사전투표를 이기현 후보가 11,304표를 얻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종혁 후보가 6,663표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걸 더해보니까 이 숫자는 가짜 숫자입니다, 여러분. 가짜 숫자고 합계를 더해보니까 17,697입니다. 17,697 합계. 그러면 이렇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작된 이 숫자를 가지고 몇 퍼센트를 득표했는가 알려면 이 숫자입니다. 11,304 나누기 17,697을 하게 되면은 62.3%를 득한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김종혁 후보는 37.65%를 얻은 것으로 나옵니다. 자, 사전선거는요, 더불어민주당 관내 사전투표, 관외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전부 다 이렇게 나옵니다. 63대 37, 62.5대 37.5, 64대 36, 61.5대 38.5, 62대 38, 63대 37 전국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 경상도 그 영남 지역은요 55대 뭐 45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11,304표 속에는 가짜 투표가 얼마가 들어갔느냐 이걸 알려면 관외 사전 투표에 선거인수가 17,963명이 선거인수로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나누기 4를 하던가 곱하기 4분의 1을 하면은 가짜 투표수가 나옵니다. 얼마냐? 4,490입니다. 이렇게 도둑질을 했어요. 4,490표를 도둑질을 해서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가짜니까 여기서 4,490표를 빼야 돼요. 빼게 되면은 얼마가 나오느냐? 6,544표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 6,544표를 얻었는데 이렇게 조작을 해서 11,304표를 얻은 것으로 나왔다. 이런 얘기, 도둑놈들아. 그러면 이 숫자는 어떻게 되느냐? 진짜입니다. 6,554 플러스 김종혁 후보가 6,663이니까 이걸 더하면 얼마가 되느냐? 13,207입니다. 그러면 진짜로 6,544표 나누기 13,207을 하게 되면 진짜의 득표율이 몇 프로냐? 49.54%가 나옵니다. 이게 진짜예요. 49.54%. 그리고 김종혁 후보는 50.45%를 얻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진짜라고요. 진짜라고. 그러니까 가짜표는
이 관내 사전투표의 선거인수가 나와요. 중앙선거관리 홈페이지에 그 선거인수에 나누기 4를 한 거다. 그러면 왜 나누기 4 했느냐? 진짜표는 3표, 간짜표는 하나니까 나누기 4를 하게 되면 가짜표가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4,490표를 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몇 표를 이겼습니까? 관내 사전투표에서 김종혁 후보가 몇 표 이겼느냐? 119표로 이겼습니다. 119표를 이겼는데 뭐 4천 몇 표를 이긴 걸로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도둑질을 해도 어마어마하게 도둑질했습니다. 관내 사전투표 11,304표인데 여기서 4,490표를 도둑질을 했다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팀들 5명 자수하세요. 자수해. 크나큰 형벌을 중형을 받기 전에 자수하라고요. 그래야 내 가족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수해야만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것입니다. 자수하세요. 어디에다가 비밀을 보장한답니다. 전 황교안 총리를 역임했던 부정선거 방지대 황교안 변호사한테 전화하세요. 신변 보호해준답니다. 신변 보장해준답니다. 자수하세요. 중형을 받기 전에. 이거는 언젠가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을 개정시켜가지고 이렇게 사전투표를 장난질을 했다? 이번에는 과감하게 했어요. 용감하게 했습니다. 이번에 국민들이 이런 걸 들고 일어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완전히 망하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정발산동입니다, 여러분. 정발산동. 이거 아시면 여러분들이 이거 다 아는 겁니다. 정발산동. 정발산동의 소개입니다. 5,942표. 김정혁 후보가 5,493표. 그런데 관내 사전투표입니다. 5일날 6일날 관내 사전투표를 2,700표를 얻었대요. 이기현 후보가. 그런데 이거 가짜투표라고요. 김종혁 후보가 1,714표를 얻었대요. 벌써 1,000표 차이 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합계 4,414표입니다. 그러면 퍼센트를 득표율을 알면 2,700표 나누기 4,414표를 하게 되면 득표율이 61.16입니다. 61.16을 얻었대요. 그리고 김종혁 후보는 38.83을 얻었대요. 62대 38, 61대 39, 63대 37, 64대 36, 65대 35, 66대 34 이런 도둑놈들아. 그런데 관내 사전투표의 선거인수가 몇 명이냐? 선거인수가 4,448명입니다. 여기에는 진짜표가 있고 가짜표가 있는데 진짜표에 가짜표를 하나 넣어서 곱하기 4분의 1 해보세요. 나누기 4 해도 되고. 그러면 가짜표가 얼마 나오냐? 1,112표입니다. 1,112표. 그러니 이 2,700표에는 1,112표가 가짜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얻은 건 얼마냐? 1,588표를 얻고 김정혁 후보는 역시 1,714표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합계를 더하니까 3,302표가 나오는데 이기현 후보의 득표율을 조사하게 되면 1,588 나누기 3,302를 하게 되면은 48.09가 나옵니다. 퍼센트. 그리고 김종혁 후보는 1,714 나누기 3,302를 하니까 51.90%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관내 사전투표에서 김종혁 후보가 몇 표를 이겼느냐? 126표 승입니다. 126표 승. 그러면 당일 투표는 어떻게 되느냐? 당일 투표는 이기현 후보가 3,242표를 얻었고, 진짜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당일날 김종혁 후보가 3,779표를 얻었습니다. 합계를 더하니까 7,021표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당일 투표에서도 537표를 이겼습니다. 537표를 이겼습니다. 김종혁 후보가. 퍼센트를 따지니까 이게 46.17입니다. 그리고 김종혁 후보는 53.82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기현 후보가 48%를 얻고 당일에서는 46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표 차이가 적게는 0에서 많게는 5% 이내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보세요. 김종혁 후보는 사전에서 51.9를 얻었고 당일에서는 53이니까 2% 차이가 안 납니다. 이게 정상인 겁니다. 그래서 역추적하게 되면은 3표당 1표를 집어넣었다. 원래 경기도는 4표당 1표를 집어넣는데 왜 이 고양시 병지역에서는 왜 이기현 후보한테 3표당 1표를 가짜표를 넣느냐? 이 이유는 이기현 후보를 완벽하게 당선시키기 위해서 선거 조작을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풍산동에서는요 이기현 후보가 이겼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기현 후보가 풍산동의 관내 사전에서는 162표 승, 당일 투표에서도 492표 승.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도둑놈들이 이런 걸 해요. 이 숫자를 조작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풍산동에서 관내 선거인수가 6,600명입니다. 네. 풍산동에서 관내 선거인수가 6,600명인데 투표한 사람이 투표수가 6,601명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선거인수가 6,600명인데 투표수를 6,601명으로 선거한 것이 투표수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다 숫자를 조작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에러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4.10 부정선거는요 어마어마하게 숫자를 조작했습니다. 이걸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묵인하게 되면은 앞으로 대통령 선거, 또 총선, 지방의회 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모두 다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이 나라를 지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통제사회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회주의 아니겠습니까? 전체주의 아니겠습니까? 세계에서 유일한 공산국가가 북한입니다.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지금 3대 세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한민국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내용을 알아야 돼요.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거 제가 7장을 작성했네요. 7장을. 김종혁 후보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당선됐으면 자기가 잘한 것이고 떨어졌으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때문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뭘 강조하느냐? PI를 강조하는 거예요. PI. 바로 뭐냐? 프레지던트, 대통령의 아이덴티티, 대통령의 정체성 때문에 떨어졌다.
뭐 파 양파 이 얘기요? 파 한 단에 뭐 이거 또 김건희 여사 때문에 떨어졌다. 이건 변명입니다. 여러분, 국민들이 현명한 거예요. 누구에게 표를 줬습니까? 김종효 후보 당신에게 표를 준 거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셔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숫자 확인해 보세요. 5,000표 이상을 김종효 후보가 이겼습니다. 여러분, 에?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분석해 보셨나요?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언론인 출신은 아니에요. 중앙일보 편집국장하고 또 JTBC에서 활동하시지 않았나요? 네,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4월 10일 날 선거했으니까 5월 10일, 30일 이내에 공직선거법 222조 규정에 의하여 선거 소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금 제가 밝힌 것만 해도 한 20, 30명 되는데 계속 한 50여 명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콜라보레이션 통해서 합동으로 선거 소송하시면 반드시 재선거해야 됩니다. 뒤집어집니다. 대한민국이. 여러분, 배후 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배후 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법부를 장악하고 국민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일당 지배체제로 가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부정선거를 타파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울분이 터집니다.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제가 이걸 수치를 계산하면서 그냥 손발이 떨립니다. 이런 심정으로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앞에 나섰습니다. 여러분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서 대한민국을 다시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팀을 압수수색해서 전문가를 투입해서 누구의 세력에 의해서 어떤 조작을 했는지 밝혀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